안녕하세요. 낙성대에 있는 요양보호사 교육원 조교수입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대비 귀로 듣는 단원별 요약을 준비했습니다. 편안하게 듣다 보면 단원 정리가 저절로 되실 겁니다.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1 시작합니다. 126페이지를 펴보시면 노인성 질환의 특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단원은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단골 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노인성 질환의 특성은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고 다른 질병을 동반하기 쉽습니다. 증상이 거의 없거나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이 어렵고 원인이 불명한 만성 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이에요. 경과가 길고 재발이 빈번하며 합병증이 생기기 쉽고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이 깨지기 쉽습니다. 약물에 대한 민감성이 올라가면서 이는 신장의 소변 능축 능력과 배설 능력의 저하로 약물 성분이 신체 내에 오래 남아 중독 상태에도 빠질 수 있어요. 증상, 경과, 예후 등 초기 진단이 매우 어려운 게 노인성 질환의 특성이고 질환 자체가 가벼워도 의식장애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혈액순환 저하로 욕창이 잘 발생하고 골격근의 수축력 감소로 관절이 쉽게 뻣뻣해집니다. 의학간호학, 사회심리학, 경제학, 사회복지학 등 다양한 분야의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한 게 노인성 질환의 특징입니다. 자, 127페이지를 보시면 노화에 따른 변화와 주요 질환에서 각 기관별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첫 번째 기관이 소화기계예요. 소화기계라 하는 것은 입에서 시작해서 항문으로 끝나는 관으로 구강, 인후, 식도, 위, 소장, 대장을 이루고 있고요. 위에서는 소화효소를 분비해서 음식을 잘게 부수어 소장으로 내려보내는 역할을 하고 대장은 소화된 음식물을 수분을 흡수해서 대변 형태로 굳게 맡는 역할을 하는데 예전에 대장의 기능은 무엇인가 했을 때 수분 흡수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128페이지 소화기계에 대한 노화에 따른 특성입니다. 전반적으로 나와요. 소화기계에 대한 노화에 따른 특성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요. 자, 들어보세요. 맛을 느끼는 세포의 수가 줄고 후각 기능이 떨어져서 미각이 둔화되고 이로 인해 짠맛과 단맛은 둔해지고 쓴맛과 신맛을 잘 느끼게 되는 게 바로 노화에 따른 특성이고요. 충치나 치아의 탈락, 맞지 않는 의치로 인해서 음식을 씹기 어려운 저작장애 증상이 나타나겠고 타액과 위액 분비 저하, 위액의 산도 저하로 소화 능력이 저하된다. 이 내용도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타액과 위액 분비 저하, 위액의 산도 저하, 소화 능력 저하 요거요. 섬유식이 섭취 부족으로 변비가 생기기 쉽다. 소화 능력 저하로 가스가 차고 변비, 설사, 구토 등이 생긴다. 당내성이 떨어져 당뇨병에 걸리기 쉽고 지방이 흡수력이 감소하고 직장벽의 탄력성 감소, 항문 관략근의 긴장도 저하로 변실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 기능이 떨어져서 약물의 대사와 제거 능력이 저하되는 것, 이게 바로 소화기계에 대한 노화에 따른 특성입니다. 주요 질환으로는 위염부터 다시 또 살펴보겠습니다. 128페이지에 위염 나와 있죠. 위염은 급성 위염과 만성 위염으로 나뉘게 되는데 급성 위염은 갑자기 발생하는 것으로 위 점막의 염증을 이야기하고 만성 위염은 급성 위염이 완치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재발하는 경우에 발병하게 되는데 그 관련 요인으로는 저작장애, 자극적인 약물이나 화학 성분의 섭취, 과식, 무절제한 식습관, 부패한 음식 같은 걸 섭취했을 경우에 이제 위염이 발생하게 되고요. 주된 증상으로는 식사 후 위가 무겁거나 부푼 듯한 느낌, 팽만감, 급성 위염일 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건 식사 후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명치의 통증, 트림, 구토, 위 부분이 불편하게 되죠. 또 두 번째 내용은 식사 후 서너 시간. 여기 또 역시 식사 후 서너 시간. 식사 후 꼭 알아야 될 게 위염은 식사 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배가 고프기 시작할 때 명치 부에 심한 통증이고 시루빈 예방은 하루 정도 금식하고 미음 등의 유동식을 취한 후 된죽을 먹는다. 유동식 섭취하는 거 아주 최근에 출제됐었습니다.
과식, 과음이나 너무 뜨겁거나 찬 음식,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규칙적인 식사를 한다. 그 음식을 할 경우에도 물은 자주 마셔서 탈수를 예방해야 되고 충분한 휴식으로 위와 전신을 쉬게 하는 게 바로 치료 및 예방 방법이에요. 자, 129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질환인 위궤양이 나옵니다. 위궤양에서 꼭 알아둬야 되는 개념은 위벽의 점막뿐 아니라 근육층까지 손상된 위장병이다. 이번에는 근육층을 알아두셔야 돼요. 위염은 위 점막의 염증이라면 위궤양은 점막뿐 아니라 근육층까지 더 깊이 패어진 걸 말하죠. 자, 관련 요인은 잘못된 식습관, 스트레스, 담배, 알코올, 커피, 잦은 약물 사용, 해열제나 진통제나 소염제 이런 것들이 위궤양을 요인이 되겠고, 위에서 분비되는 소화 효소에 의한 위 점막의 손상, 위 내 헬리코박터균의 감염에 의해서도 위궤양이 옵니다. 증상으로는 위천공, 위출혈, 위협착, 속쓰림, 소화불량, 새벽 한두 시에 발생하는 상복부 불편감이에요. 여기서 위궤양에서 또 알아둬야 될 게 근육층 새벽 한두 시 요거예요. 위염은 식후였었죠. 자, 위궤양은 새벽 한두 시. 자, 치료빈 예방을 살펴보시면 약물요법과 함께 식이요법, 충분한 수면, 심신안정, 금연, 규칙적인 식사, 진통제 복용 시 점막 보호제와 함께 복용을 하고 위천공, 위출혈, 위협착 등일 때는 병원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위암입니다. 관련 요인으로는 짠 음식, 염장 음식, 음주, 흡연, 위축성 위염, 악성 빈혈, 위암의 가족력 등이 있고요. 증상으로는 체중 감소, 소화불량, 식욕감퇴, 속쓰림, 오심, 복부 통증이나 불편감, 빈혈, 피로, 토혈, 혈변, 구토, 진단검사에서 복부 종양 덩어리, 간비대 등이고요. 치료 및 예방에서는 수술,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헬리코박터 치료, 금연, 맵고 짠 음식, 태운 음식, 훈연한 음식을 피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치료 후 5년간요. 5년 알아두셔야 돼요. 5년 예전에 시험에 나왔었어요. 치료 후 5년간 재발 여부를 확인한 후 정기검진을 받는다. 증상만으로는 진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기 진단을 통한 조기 발견이 중요한 게 위암입니다. 133페이지의 대장암입니다. 관련 요인은 대장의 용종의 과거력, 대장암의 가족력, 장기간의 궤양성 대장염, 과음, 고지방, 고칼로리, 저섬유소, 저자녀 식이 섭취 등이 관련 요인이고요. 증상으로는 장 습관의 변화와 장 폐색, 설사변비, 혈변, 직장 출혈, 점액 분비, 허약감, 체중 감소 등이 있습니다. 대장암의 치료 및 예방으로는 수술,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역시 치료 후 5년간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검진을 받는 거고요. 식이요법으로는 싱겁게 먹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소량씩 규칙적으로 섭취를 하게 되는데, 동물성 식품의 섭취를 줄이고 식물성 지방을 섭취하고 통곡식, 생채소, 생과일을 많이 섭취한다. 이 내용 최근에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통곡식, 생채소, 생과일 또는 메뉴로 나오기도 합니다. 잦은 간식과 늦은 식사, 찬 음식, 가공 음식, 인스턴트 식품, 훈연식품은 피하고 하루에 6잔에서 8잔의 생수를 마신다. 이것도 최근에 또 시험이 나왔었어요. 하루에 6잔에서 8잔의 생수를 마시고 적당량의 운동, 금연, 절주를 하는 것까지가 대장암에 대한 식이요법이었습니다. 134페이지의 설사입니다. 설사란 물 같은 대변을 보는 상태로 배변량뿐 아니라 배변 횟수가 증가한 상태를 말하는데, 관련 요인으로는 장염, 스트레스, 식중독, 장질환, 소화기능 저하, 하재 등의 약물 남용이 있고, 증상은 1회에서 수십 회 수분이 많은 상태의 변을 배출하고 물설사와 혈성설사를 하게 되고요. 설사에 대한 치료 및 예방은 심신안정, 몸을 따뜻하게 하고 음식물 섭취량을 줄이되 물을 충분히 마셔서 탈수를 예방한다. 물을 충분히 마셔서 탈수 예방한다. 이것도 최근까지도 아주 서너 번 많이 나왔던 내용이고요. 장 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 매운 후추, 카페인, 술, 고섬유소, 고지방식을 피한다.
과거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물을 복용하는데 지사제를 남용하지 않고 지사제를 남용하면은 또 다른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변비입니다. 136페이지의 변비. 변비란 배변 횟수가 일주일에 2, 3회 이하, 힘든 배변, 딱딱한 변, 변을 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 또 잔변감이 3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변비로 정의를 합니다. 관련 요인은 장 운동이 저하가 되고 복부의 힘이 약화되고 저장 능력이 저하되면서 저잔여 시기를 먹게 되고 수분 및 고섬유질 음식 섭취의 감소, 또 하제를 남용하고 스트레스, 우울증, 대장암, 뇌졸중, 신부전 등의 합병증으로도 변비가 올 수 있고요. 식사량 감소, 운동량 감소, 변비를 유발하는 약물 사용으로도 변비가 올 수 있는데 그 약물로서는 항암제, 마약성 진통제, 제산제가 있는데요. 이 마약성 진통제 시험에 몇 번 나왔었습니다. 다시 관련 요인 볼게요. 복부의 힘 약화, 저장 능력자, 저잔여식이 있고 하제 남용, 식사량 감소, 변비를 유발하는 약물, 특히 마약성 진통제 여러 번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변비에 대한 치료빈 예방을 보시면 식물성 식이섬유, 유산균이 포함된 음식물과 다래개보를 섭취하고 우유를 섭취하거나 규칙적인 식사, 규칙적인 배변 습관, 운동, 복부 마사지는 도움이 되죠. 자, 빈번한 하지 사용은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합니다. 변비인 대상자가 관장을 해달라고 그러면 요거는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간호사 등 의료인과 상의를 해야 됩니다. 138페이지의 호흡기계입니다. 호흡기계의 노화에 따른 특성을 보시면 이 노화에 따른 특성은 특히 시험에 잘 나왔었어요. 호흡기계에 대한 노화에 따른 특성이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잘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살펴보면 폐포의 탄력성 저하, 폐 순환량 감소로 쉽게 숨이 찬다. 호흡 근육의 위축, 근력의 약화로 호흡시 증가할 때 피로해지기 쉽고 기침 반사 저하, 섬모 운동 저하로 미세 물질을 걸러내지 못한다. 섬모 운동 저하 최근에 시험에 나왔었고요. 기관지 내 분비물이 증가되어 호흡기 감염이 쉽게 발생한다. 참 여러 가지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저하가 돼요. 폐포의 탄력성 저하, 폐 순환량 감소, 근육이 위축되고 근력도 약화되고 기침 반사 저하되고 섬모 운동 저하 다 저하가 됩니다. 증가하는 건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관지 내 분비물이 증가한다. 기관지 내 분비물만 증가하고 다른 건 다 어떻게 된다? 저하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좀 쉽죠. 자, 주요 질환으로 첫 번째가 독감 인플루엔자예요. 독감 인플루엔자 우리 독감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주로 겨울철에 유행을 하고 고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의 증상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인 감염증이죠. 관련 요인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다가 호흡기 비말을 통해서 감염되는 거 최근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호흡기 비말을 통해서 감염된다. 증상은 38도씨 이상의 발열이 나오고 두통이나 코막힘, 근육통, 마른 기침, 전신 쇠약감이 있고요. 치료빈 예방으로는 안정을 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해열제, 진통제, 항바이러스 같은 약물을 복용하고 매년 1회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게 그 치료빈 예방 방법입니다. 두 번째 질병으로 만성기관지염인데요. 만성기관지염도 곧잘 치료빈 예방 시험에 나옵니다. 자, 만성기관지염이란 만성적 염증이죠. 기관지의 만성적 염증으로 기도가 좁아져서 숨쉬기 힘든 질환은 만성기관지염이고요. 관련 요인은 흡연이나 매연의 노출, 세균성 혹은 바이러스성 감염이고요. 증상은 이른 아침에 가래를 동반한 기침, 호흡곤란, 체중 감소, 잦은 호흡기 감염, 흰색이나 회색 또는 점액성의 화농성 가래를 갖게 되고요. 치료 및 예방은 첫 번째 내용이 심호흡과 기침을 하여 기관지 내 가래를 배출한다. 이게 아주 많이 나왔던 내용이에요. 만성기관지염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하면은 심호흡과 기침을 해서 기관지 내 가래를 배출한다. 아주 많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처방받은 거담제와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고 금연이나 오염된 공기, 갑작스러운 온도변화, 차가운 기후, 습기가 많은 기후에 노출을 피한다. 습기가 많은 기후에 노출 피하는 거 아주 최근에 나왔었습니다.
지나치게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 자극적인 음식을 피한다까지가 만성기관지염에 대한 치료 및 예방 내용이었고요. 140페이지 보시면 폐렴이 나옵니다. 자, 폐렴은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화학물질에 의해 폐 조직에 염증이 생겨 폐로 산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감소하는 건데, 관련 요인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흡인성 폐렴은 음식이나 이물질이 기도로 넘어가서 생기는 것을 우리는 흡인성 폐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르신들은 흡인성 폐렴 또한 많이 있죠. 자, 증상은 감기 증상, 두통, 근육통, 고열, 기침, 흉통, 호흡곤란, 화농성 가래 이런 증상을 보이고, 치료 및 예방은 산소 공급, 체위 변경, 기침 및 심호흡, 규칙적인 환기, 적절한 습도 및 온도를 유지해야 되겠고, 환절기 이전에 폐렴구균 예방 접종이나 세균성 폐렴은 항생제로 치료하게 됩니다. 연화장애가 있는 뇌졸중 환자는 흡인성 폐렴이 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겠고요. 자, 141페이지에 천식입니다. 천식은 또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천식의 뜻 살펴보시면, 기도의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기관지 벽의 부종과 기도 협착, 여러 가지 자극에 대해 기도가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 협착도 나왔었고, 과민 반응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관련 요인을 보시면 감기나 비염, 스트레스, 꽃가루, 진먼지 찐드기, 동물의 털이나 배설물, 곰팡이, 대기오염, 자극적인 냄새, 담배 연기, 갑작스런 기후변화, 차고 건조한 공기에 갑자기 노출되는 것, 노화에 따른 폐기능 감소 이렇게 되는데, 차고 건조한 공기에 갑자기 노출되는 것도 시험에 나왔었고, 곰팡이도 나왔었고, 아주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는 게 천식입니다. 자, 천식의 증상을 한번 살펴보시면 제일 특징적인 거예요. 숨을 내쉴 때 쌕쌕거리는 호흡입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숨을 내쉴 때 쌕쌕 하면은 천식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숨을 내쉴 때 쌕쌕거리는 호흡음에 기침, 가래, 호흡곤란, 기도경련,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고요. 이에 대한 치료 및 예방은 호흡곤란이 심한 경우에 30분 전, 운동 30분 전에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하고, 처방받은 약물을 정확하게 투여해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적당한 휴식과 수면을 취합니다. 침구류는 뜨거운 물로 세탁을 하고, 담배, 벽난로, 먼지, 곰팡이, 갑작스러운 온도별을 피합니다. 매년 1회 인플루엔자 백신, 65세 이상에는 1회 폐렴구균을 백신 예방 접종을 해서 기관지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호흡기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천식 대상자는 미세먼지나 황사 등이 심하면 바깥 활동을 줄이고 외출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됩니다. 호흡기계의 마지막 질환, 폐결핵입니다. 폐결핵이 되는 관련 요인을 보시면 결핵균이 호흡기를 감염해서 생기는 질환이죠. 알코올 또는 약물 중독, 면역력 저하, 만성질환의 악화, 스테로이드 같은 면역 억제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결핵에 잘 걸리시게 되고요. 증상은 초기에는 무증상이에요. 그러다가 오후에 고열이 있다가 늦은 밤에 식은땀과 함께 열이 내리는 증상, 이게 좀 특징적이죠. 오후에 고열이 있다가 늦은 밤에 식은땀과 함께 열이 내리는 증상 알아두십시오. 피로감, 식욕부진, 체중 감소, 점액성 및 화농성 객담, 호흡곤란, 2주 이상의 기침과 흉통이 있다면 폐결핵을 의심해 보셔야 돼요. 자, 치료 및 예방을 알아보면 약물 부작용과 처방된 약을 충실하게 복용하는지 관찰한다. 이것도 최근에 나왔었습니다. 다시 약물 부작용과 처방된 약을 충실하게 복용하는지 관찰한다. 약물을 드시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 내용은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와 객단 검사를 한다. 결핵 감염 대상자와 접촉한 요양보호사와 가족은 2주에서 1개월 이후에 반드시 보건소에서 흉부방사선 촬영 엑스레이를 통해서 감염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결핵 전파가 우려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 보호장구, 마스크나 장갑을 착용하게 되고 있죠. 자, 결핵 감염 예방을 위한 기침 예절은 우리 다 요즘에 잘 아는 내용이지만, 기침 재채기를 할 때는 코와 입을 휴지나 손수건으로 가리고, 없을 경우에는 소매로 가리고요. 사용한 휴지는 즉시 휴지통에 버리고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마스크 착용 시 마스크가 젖으면 바로 교환하고 재활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기관인 심혈관계입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자, 심혈관계의 노화에 따른 특성을 보시면 요즘에 심혈관계에 대한 노화의 특성이 또 자주 나오고 있더라고요. 심장의 근육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최대 심박 출량과 심박 동수가 감소하는 것. 탄력성이 떨어진다는 건 근육이 생겨서 뻣뻣해진다는 얘기죠. 심박 동수가 감소되고 최대 심박통도 감소되고요. 말초 혈관으로부터 심장으로 들어오는 순액순환이 감소되고 체위 변화에 따라서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 기립성 저혈압도 또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정맥의 약화로 하지부종과 정맥류, 항문에 치질이 생기는 게 심혈관계에 대한 특성입니다. 노화에 따른 특성 잘 나왔던 거는 심장의 근육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최대 심박 출량이 줄어들고 심박 동수가 줄어들고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하는 거 이겁니다. 그에 대한 주요 질환으로 146페이지에 고혈압이 나오죠. 자, 고혈압이란 최고혈압이 140mmHg 이상, 최저혈압이 90mmHg 이상. 그래서 정상혈압은 120에 80이라고 말하지만 고혈압은 140에 90 이상을 말을 하죠. 관련 요인을 보면 본태성 고혈압과 속발성 고혈압이 있는데 본태성 고혈압은 1차성 고혈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전체 고혈압 환자의 90에서 95%가 해당이 되는데 유전, 흡연, 과도한 음주, 스트레스, 과식, 짠 음식, 운동 부족, 비만을 원인으로 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속발성은 2차성 고혈압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전체 고혈압의 5에서 10%, 다른 질병이 있는데 그에 대한 합병증으로 생긴 고혈압으로 질병이 치료되면 혈압도 정상이 됩니다. 다른 질병이 합병증이라 함은 심장병이나 신장질환, 내분비질환, 임신 중독증 등을 이야기합니다. 고혈압 약물에 대한 편견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거 한번 보시면 증상이 없으면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편견 말씀드립니다. 두통 등의 증상이 있을 때만 약을 먹는다. 혈압약을 오래 먹으면 몸이 약해진다. 혈압이 조절되면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 잘못된 편견이에요. 그러면 결국 제대로 된 건 무엇이냐? 증상이 없어도 혈압이 높으면 치료해야 되고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계속 약을 먹어야 되겠고 고혈압이 합병증을 발생시키는 것보다는 안전하고요. 고혈압을 안 먹으면 혈압약을 안 먹으면 혈압이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계속 약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고혈압 약물에 대한 것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오고 있어요. 자, 고혈압의 증상은 빗머리가 뻐근하게 아프고 어지럽거나 시야가 흐려짐, 뇌졸중 혹은 사망 이렇게 되고 이른 아침에 두통, 이명, 팔다리 저림, 심장 및 신장의 장애, 코피,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찬 요게 고혈압의 증상이죠. 그에 따른 치료 및 예방은 약물에 대한 거예요. 처방받은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한다. 지속적으로 치료해도 고혈압이 계속될 때는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 이것도 많이 나왔던 내용인데 최근에 나왔던 거 고혈압 약이 몸에 나쁘다고 주장할 때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렇게 나왔는데 정답은 약을 먹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 더 크기 때문에 약을 계속 먹어야 된다. 이게 정답입니다. 자, 알코올은 체중을 늘려서 혈압을 상승시키고 혈압약의 효과를 낮추기 때문에 금주를 해야 되겠고요. 과일, 야채, 저지방, 유제품, 저염식이, 저지방식이를 해서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드시면 안 되겠고요. 금연, 금주, 체중 조절에 표준 체중을 유지하도록 해야 되겠고 운동은 하루에 30분에서 60분, 일주일에 3 내지 5일 약간 숨이 차고 옷에 땀이 벨 정도로 운동을 하게 되는데 고혈압 완화에 좋은 운동은 걷기, 빨리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계단 오르기, 등산, 수영 등이 있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동맥경화증이에요. 동맥혈관 안쪽 벽에 지방이 축적되어 혈관 내부가 좁아지거나 막혀서 혈액의 흐름에 장애가 생기고 혈관벽이 굳어지는 것을 우리는 동맥경화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관련 요인으로는 콜레스테롤이나 지방 섭취의 과다, 지방 대사 이상, 가족력, 스트레스, 비만, 과음, 흡연, 폐경, 운동 부족,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 등이 관련 요인이고요. 증상으로는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 이건 뇌졸중이죠. 불면증, 언어장애, 손발의 냉증 및 저림, 보행장애,
하지고 조직의 괴사, 흉통, 의식장애, 반신불수, 두통, 현기증, 기억력 저하 이런데 흉통에 관한 내용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자, 치료 및 예방은 고혈압 및 당뇨병을 관리해야 되겠고요. 금연을 해야 되겠고 저염식, 저지방적,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150페이지에는 신부전. 자, 신부전은 약간 낯설어서 그런지 개념이 몇 번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신부전이란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 신체 조직에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는 상태를 신부전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 신체 조직에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는 상태를 신부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신부전의 원인으로는 관상동맥질환이나 고혈압, 심장병, 신장병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장의 수축력 저하된다, 신부전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증상으로는 앉은 자세 호흡, 의식 혼돈, 현기증, 기침이나 객단 배출, 식욕 상실, 코약감, 피로, 걷거나 운동 시 호흡곤란, 의존성 부종 이렇게 했는데 얼마 전에 시험이 나왔을 때 이렇게 나왔었어요.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 현기증과 호흡곤란이 있는 거는 뭐냐? 사실 현기증과 호흡곤란은 여러 질병에 다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놓치지 않으시면은 신부전이라고 쓰는데 현기증과 호흡곤란만 신경 쓰시면 답 찾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를 보실 때 지문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부전의 치료 및 예방은 염분, 수분, 고지방, 고콜레스테롤을 제한하고 금주, 금연, 고혈압 및 고지혈증 치료, 규칙적인 운동, 독감이나 폐렴 예방 접종, 스트레스 조절, 식사를 소량씩 섭취한다. 그래서 식사를 소량씩 섭취하는 것도 최근에 또 나왔었습니다. 심혈관계의 네 번째 질환 빈혈입니다. 빈혈은 적혈구나 헤모글로빈 부족해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노인에게 흔한 빈혈은 철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철분 결핍성 빈혈입니다. 철분 결핍성 빈혈도 과거에 시험에 좀 나왔었죠. 관련 요인은 위장관 출혈이라든가 철분 섭취의 부족, 철분 흡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빈혈이 나타나게 되고 그 증상으로는 현기증, 두통, 집중력 저하, 손발 저림, 창백, 설염, 빈맥, 저혈압, 호흡곤란, 소화불량, 변비, 성욕감퇴 등이 있습니다. 빈혈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방법은 철분제와 비타민 C를 함께 복용한다. 비타민 C 예전에 비타민 C 대신에 레몬 주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철분제와 레몬 주스를 함께 복용한다. 정답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C 알아두시고요. 식사 시에 철분 섭취를 늘리는데 철분은 도대체 어디에 들어있느냐? 그 음식을 살펴보면 굴, 달걀 노른자, 붉은 살코기, 콩류, 시금치 등이 있습니다. 출혈을 일으키는 문제를 의사와 상의하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는 대상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도록 해서 낙상으로 인한 뇌 손상을 예방하셔야 됩니다. 논성 질환 중에 다섯 번째 파트가 바로 근골격계예요. 153페이지입니다. 근골격계에 대한 노화에 따른 특성 살펴보시면 첫 번째, 키가 줄고 어깨는 좁아지며 골반은 커지는 게 특성이고요. 팔다리의 지방은 감소하고 엉덩이와 허리에 피하 지방이 증가하고 하악골의 쇠약으로 치아가 상실되고 골절이 잘 되며 관절 운동이 제한됩니다. 근긴장도와 근육량이 저하돼서 신체 활동과 운동 능력이 감소가 되겠고요. 근육 경련과 근육 피로를 자주 느끼고 관절면이 마모되어 염증, 통증, 기형이 초래됩니다. 자, 주요 질환으로 퇴행성 관절염이 나오는데 퇴행성 관절염은 또 시험에 엄청나게 자주 나오는 질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퇴행성 관절염의 뜻은 뼈를 보호해주는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거나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긴 상태를 말하는데 관련 요인은 노화, 유전적 요소, 환경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관절을 싸고 있는 조직의 퇴화, 연골의 탄력성 저하가 그 요인입니다. 증상은 관절에 통증이 생기죠. 관절 통증이 날씨와 활동의 정도에 따라 호전과 악화가 반복을 하게 되고 운동 시 악화되고 안정 시 호전이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해져서
있는 경직 현상이 30분 정도 걸리고 30분이 지나면 또 풀리게 되죠. 이 내용도 시험에 많이 나왔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해져서 경직 현상이 30분 정도 유지되고 그 후에는 풀어진다는 내용이요. 운동장애 및 관절의 변형이 생기고 그에 따른 치료 및 예방은 약물 치료와 온냉요법, 마사지, 물리치료가 있고요. 체중 저절이 있는데 정말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는 그 운동 중에서 수영, 체조, 평평화 흙길 걷기인데 수영이 정말 많이 나왔었습니다. 왜 수영이 좋으냐?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에는 수영 알아두십시오. 155페이지 보시면 골다공증이 나옵니다. 골다공증은 뼈세포가 상실되고 골밀도가 낮아져서 골절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인데 관련 요인으로 폐경, 여성 호르몬의 부족, 저체중, 운동 부족, 갑상선 질환, 칼슘 부족, 혈전 예방약 복용, 흡연, 음주, 카페인의 과다 섭취, 무리한 다이어트, 유전균 요소 등이 있는데요. 그 증상으로는 허리 통증, 키가 작아지고 등이나 허리가 굽고 잦은 골절이 일어나는데 잦은 골절도 예전에 척추 요추의 잦은 골절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할 때 정답은 골다공증이었습니다. 자, 치료 및 예방을 보시면 칼슘을 충분히 섭취해야 된다. 요렇게죠. 칼슘을 충분히 섭취해 그에 따라서 또 비타민 D 섭취가 나와요. 비타민 D는 자외선을 쬐도 비타민 D가 생성이 되는데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게 비타민 D이기 때문에 칼슘과 비타민 D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처방된 약물 복용과 호르몬 치료, 금주, 금연, 적당한 체중 유지인데 정말 또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되는 건 체중 부하 운동이에요. 다시 체중 부하 운동, 내 체중을 실는 운동입니다. 대표적인 게 걷기, 산책, 등산하기예요. 그래서 골다공증은 체중 부하 운동 또는 걷기, 산책, 등산을 알아두시고 퇴행성 관절염에는 수영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질환으로 고관절 골절 157페이지입니다. 고관절은 주로 골다공증 있는 노인분들이 낙상을 하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관련 요인은 고령이나 하지기능 부전, 시력장애, 골다공증, 저체중, 보조기 사용, 알코올 섭취로 인해서 고관절 골절이 일어나게 되고 증상은 서해부와 대퇴부의 통증인데 이거 예전에 나왔었습니다. 서해부와 대퇴부의 통증, 이동이 제한이 되고 뼈 부러지는 소리가 나는 게 그의 증상이고요. 치료 및 예방은 골다공증이 있기 때문에 부러지는 거라 일단 골다공증을 치료하고 골절 부위를 수술하고 낙상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1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